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입니다. 30번 문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차 함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미지로 뒀네요. 그런데 개수는 지금 정수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정수가 되니까 뭔가 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함수 gx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당황하는 그 합성함수죠. 2의 x, 2의 fx 빼기 fx,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gx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또 했냐면, 얘는 마이너스 x가 알파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알파와 마이너스 1과 베타는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우리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g'x가 0을 가져야 되는, 왜냐면 gx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였으니까요. 그런 거고, 이제 요놈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x 중에서 홀수 중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짝수 중근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홀수 중근은 뭐 단일근 또는 뭐 삼중근, 이런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변화가 있잖아요. 즉 이렇게 부호의 변화가 있는 게 바로 홀수 중근인데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감소에서 증가로 간 우리가 원하는 중근의 개념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짝수 중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좌우에서요, 1보다 클 때도 양수고 1보다 살짝 작아도 양수예요. 왜냐면 제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호의 변화가 없는 놈입니다. 그 얘기는 둘 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다 잠깐 멈췄다 다시 증가하는 것뿐, 여기서 극소라고 또는 극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홀수 중근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g'x를 0으로 만족하는 홀수 중근, 그게 이제 총 3개가 있고 그 3개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토대로 일단 용기 있게 g'x를 먼저 구해보죠. gx가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g'x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놈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뭔가 모양이 예쁘죠. 그럼 얘 f'x로 묶어버리면 얘는요, 요런 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곱한 거가 지금 0이 되는 그런 값은요, 이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인 거죠. 그런데 뒤에 게 0인 거는 우리 2의 fx가 1이 되는 그런 값이고, 여기 뭐가 들어와 1이 되냐면 0이 들어와야 1이 되는 값이잖아요. 따라서 g'x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는 f'x가 0이거나 fx가 0이다. 이걸로 간단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0, 즉 두 가지의 그놈들이 바로 그 값의 x좌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지금 2차고요. 얘는 보니까 3차 함수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x1, x2, x3, x4, x5 총 근은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허근 포함, 중근 포함 다 5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만 지금 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개가 겹치거나 아니면 홀수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이 소식을 살펴보면 일단 한 개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 fx, x로 묶으면 이렇게 되네. x 0, 0을 근으로 가지네. 그래서 fx에서 근 하나가 지금 0인 거를 우리는 수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판단해보죠. 얘가 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베타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뭐 이건 3개가 될 텐데, 만약에 0은요 알파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더 큰 놈이니까 베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가 아니라면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0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돼요. 0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근을 가지거나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0이라는 놈이 극값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fx에서의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 fx는 x를 묶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0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요 놈에서 0으로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가 0이 됩니다. 그런데 b가 0이 되면 대충 딱 보니까 f'x가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였어요. b가 0이 되는 순간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지금 0이 되는 거죠. 0을 근으로 가지는 거죠. 즉 얘가 지금 근을 가지면 안 되는데 0근 가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0은 어떤 거예요? 극값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홀수 중근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모순 생긴다 해서 없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지금 f'x의 한근이 지금 0이다 라고 하는 순간 얘가 지금 b가 0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a에도 0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후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즉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둘 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베타는 무조건 0이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눠져요.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0이 3중근이 되어가지고 얘가 지금 0인 케이스 또는 0이 단일근이 되어서 0인 케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3중근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알파고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모순이 생기는지. 그럼 베타가 3중근 fx가 지금 0에서 중근 가지고 f'x가 0에서 단일근을 가진다면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fx는 일단 0보다 큰 쪽에선 근이 없고요. 그리고 x의 세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올라가는 함수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개형을 쭉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알파가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과 알파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겠고 f'x의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길이가 0이고 그리고 fx의 근이 알파 그러면은 얘가 함수값이 알파로 탁 떨어지는 요 놈이 돼야겠죠. 요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얘는요 0과 마이너스 1과 알파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해서 올라가요. 기울기도 0이어야 되고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근이에요.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야 되니까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 0인 구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기울기의 0인 근은 알파여야 돼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쪽에서 0이 되는 거죠. 그게 모순이 발생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에서 또 이제 기울기 0인 게 생겨버리면 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모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놈은 모순입니다. 얘도 싹 지워주고요. 그 남는 게 지금 요 놈 남고 단일근인 케이스도 한번 해봐야겠죠. 0이 단일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어디 하나는 지금 중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근이 지금 여기 나온다던가 중근 또는 허근이죠. 아니면 중근이 지금 여기 나온다던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중근 얘랑 얘가 지금 근이 같다. 즉 f'x에서의 근과 그리고 fx에서 근이 같다. 사실 얘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을 가지게 되면 a에서 근을 가지고 또 중근을 가지게 되면 a에서 중근을 가지는 셈이고요.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AA 얘가 중근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근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방금과 같은 그런 논리죠. 얘가 중근을 가진다면은 여기서 지금 두 번 이렇게 미분을 두 번 해도 0이 되는 그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즉 0에서 얘가 지금 발생을 하긴 하는데 얘가 두 개가 허근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알파가 남았죠. 그게 지금 f 프라임 x의 함수값이었다. 요 케이스 딱 하나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요 케이스도 한번 그려볼게요. fx에서 글은 지금 0밖에 없고요. 허그는 그래프 뭐 기울기나 아니면 여기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구부정한 거지 글이나 그래프의 큰 모양에 영향을 끼쳐주지 않으니까 허그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0에서 근이니까 얘가 지금 0을 관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알파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더 이상 근이 없으니까 얘가 알파에서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딱 두 가지예요. 3차 함수 fx에 나올 수 있는 개형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뭘 쓰지 않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을 안 썼죠. 이 표현. 근데 이 표현 되게 많이 본 표현이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파와 마이너스 1과 베타에서 근을 가져요. 그리고 gx에 지금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도 무한대로 가죠.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얘는 지수함수 꼴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속도가 아니라 얘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모시기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도 무한대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함수의 모양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라는 거죠. gx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함수예요.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려오다가 베타에서 지금 극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도 극값을 가지고 알파에서도 극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예요. 극값을 3개밖에 안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단서만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왜 제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걸 봤냐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요 모양이 될 거예요. 요 모양이 되는데 gx 빼기 g알파는 뭐냐면 지금 gx에서 g알파라는 그런 크기만큼을 뺀 거예요. 즉 얘가 지금 g알파 요건데 이만큼 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항상 이 점을 지나가겠죠. 근데 그거에다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지금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만약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 부분이 뒤집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몇 개의 점이 생기냐면 뾰족점이 생기냐면 2개의 뾰족점,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좋게 표현을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요, 요만큼의 길이가 g알파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g베타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탁 그었을 때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뾰족하게 올라오니까. 즉 g알파보다 g베타가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사실 여기 있는 복잡해 보이는 표현은 결국에는 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개형 추론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요 표현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g알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2에 f알파 빼기 f알파 이거고요. g베타는 2에 f베타 빼기 f베타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베타가 0이잖아요. 요 케이스는 지금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데 f알파, f베타 모두 다 0이죠. 즉 요걸 갖다가 첫 번째 케이스 기억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억 케이스 얘랑 얘가 둘 다 지금 0으로 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2의 0승, 즉 1 빼기 0, 2의 0승 빼기 0 같다가 나와버리죠. 즉 요거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기억의 케이스도 저 표현을 만족시키지 못하 저 조건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답이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시간이 없으면 얘 답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데 한번 확인사살을 한번 해보죠. 요놈 진짜로 되는지. 일단 f알파랑 f베타, f알파보다 f베타가 더 지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g알파보다 g베타가 더 크다, 이거를 밝혀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gx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gx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gx는요 2에 fx 빼기 fx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저기 fx 자리가 어느 정도 공통된 게 보이죠. 그래서 저놈을 좀 단순화 시켜보자. 항상 난이도는 치환에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hx를 이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의 x 빼기 x. 그럼 그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그대로 fx를 집어넣은 게 gx잖아요. 그래서 단순화된 요 모양이 즉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함수 값을 축을 예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합한 함수의 함수 값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느낌상 여기가 지금 0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 2x의 기울기는 0에서 지금 1입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상쇄되는 그 지점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혹시라도 이게 미심쩍다면 계산해보면 돼요. h'x는요 2의 x 빼기 1이고요. 얘가 지금 증가함표를 그려보면 0에서 0을 가지고 0보다 크면은 양수, 작으면 음수죠. 그럼 hx는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테니까 0에서 지금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했냐? 우리는 f알파와 f베타의 함수값의 차이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f베타는요 지금 0이에요. f베타는 딱 보니까 아까 f베타 뭐였어요? 네, 요거 f베타가 지금 f알파는 지금 0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f알파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f알파. 그러면 둘 중에 지금 뭐가 더 커요? 네, f알파의 함수값이 더 큰 거죠. 즉 얘가 지금 이렇게 찍히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뭐로 바뀌냐면은 gx잖아요. g알파가 g베타보다 더 크다로 바뀌니까 이거 우리가 원했던 요 놈이잖아요 지금. 네, 이 지금 절대값 수식 있죠. 요 수식을 만들고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놈의 최대값인데 우리 이거는 뭔가 정수 조건 나왔으니까 부등식을 찾아야 돼요. 어딘가에 부등식이 나올 거고 하나로만 나오지 않을 거다. 대충 그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요거 니은 케이스라는 게 지금 명백해졌으니까 요 조건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죠. 얘가 니은 조건은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fx에서 근이 뭐가 나오냐면 0 막 나오고 두 개의 근이 또 생길 텐데 얘가 지금 허근이 생겨야 되는 케이스예요. f'x는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알파여야 돼요. 우리 부등식 찾아야 되는데 부등식 뭘 찾아야 되냐? 일단 마이너스 1과 알파의 부등식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게 아마 나올 거예요. 0보다 작다. 같거나 작다가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게 아마 나올 거예요. fx는 뭐였냐면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였어요. 하나를 인수분해 해주면 2차 방정식이 생기죠. 네, 이 상황에서 얘가 판별식 오른쪽에 있는 요놈이 허근이 나야 된다가 조건이 얘의 판별식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로 부등식이 바뀌죠. 요거로 바뀌는구나. 우리 요 부등식 하나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부등식이 또 있는지 봅시다. 아까 지금 요놈 있죠, 요놈. 요놈과 이놈 하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f'-1이 0이어야 된다는 것도 조건이죠. 근데 f'x는 뭐였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였어요. 그러면 f'-1은 우리 3 빼기 2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놈이 0이에요. 그럼 b가 지금 a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b를 a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b를 a로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a를 b로 나타낼 것인가 이런 거예요. a를 b로 나타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뭐 2분의 1의 b에 2분의 3. 근데 이렇게 2분의가 들어가면은 b가 항상 뭐 짝수고 정수고
좀 복잡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얘네 둘은 지금 다 정수여야 돼요. 정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모가 들어가 있으면 2분의 지금 b 플러스 네, 뭐 짝수다. b 플러스 3이 짝수다. 2의 배수다. 이런 식의 조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a를 b로 나타내는 그 방법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해줘야 돼요. 대입형 문제 풀 때 우리 세로로 길쭉하면은 네, a점을 잡고 가로로 길쭉하면은 네, y좌표를 잡고 하는 것처럼 얘도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변수를 정리할 건지 변수 정리하는 노하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얘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조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우리 a, b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근이니까 알파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f'x는 이거고요. 아까 f-1이 0이다 해서 b가 지금 a로 바뀌었죠. 그럼 b 자리에다가 이렇게 a로 바뀐 수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빼기 3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마이너스 1은 무조건 근이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 얘는 3x가 남고 얘는 지금 2a 빼기 3이죠. 얘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더해보세요. 인수분해 되는 거 똑같이 되죠.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2a 빼기 3으로 나뉘어요. 아, 그럼 요 놈을 만족하는 근이 바로 알파다. 즉 알파는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도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수식까지 만족시켜야 되냐면 정수가 나왔으니까 부등식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알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체력이 힘들면은 요거 못 구해가지고 틀린 친구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까지 생각해서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우변은 지금 그냥 3이 되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이 3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2a는 지금 6보다는 크다라는 결론과 a는 3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a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죠. 즉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까지 부등식으로 만들어주면 요게 돼요. 그러면 우리 요거 세 개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얘가 지금 a제곱 빼기 4b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b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a 빼기 3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a는 지금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좀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요거 지금 b에다 치환해가지고 하면 요런 식이 되겠죠. 4 2a 빼기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3 12 4 6에 2 6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풀리는 식이죠. a 빼기 2 그리고 a 빼기 6이 0보다 작다. 즉 얘를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a가 2와 6 사이에 있다가 돼버려요. 예쁘게 정리가 됐죠. 아까 a가 3보다 크다와 요거를 연립만 시키면 돼요. 그럼 연립만 시키면 뭐가 되냐면 a는 지금 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요? 네, 4와 5밖에 없죠. 그럼 이제 거의 다 문제가 왔죠. 네, 이제 마지막을 가볼게요.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사실 a라기보다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을 a를 대입하기 좋게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f-1은요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그거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까 b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2a 빼기 3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기다가 2a 빼기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고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얘 정리하면 2 플러스 2 이거의 제곱이에요.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의 최대가 4, 5 중에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는 떨어진 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가 2가 많으니까 아니면은 네 5가 2와 많이 떨어졌습니까? 5가 2와 더 많이 떨어졌죠. 여기다 5를 딱 집어넣으면 3의 제곱 해서 9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9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호흡이 긴 거는 30번의 특징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여기 나오는 논리가 사실 함수 추론 그리고 우리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잡고 이거를 풀릴 때까지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0번 하나 공부함으로써 다른 그런 고득점 문제를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번 문제, 나랑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로 고득점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30번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30번 복습을 해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출제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30번에 나온 출제 유형 뭐 한두 개만 섞어서 29번에 나올 수도 있고 28번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간급 레벨의 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봐두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이제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랑 비슷한 컨셉을 가진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 링크까지 클릭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